뉴스케일 파워. 오랫동안 세계 최초 SMR 설계 인증 기업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선구자는 단순히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뉴스케일에 던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가 있어도 이걸 실제로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뉴스케일의 상황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을 보면 루마니아 프로젝트라는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최대 주주가 떠나는 것 같은 아주 혹독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뉴스케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원자력, 특히 이 SMR이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시장에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고 있고요. 둘째,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해답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고 모듈화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공장에서 원자로의 핵심 부품들을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기존 원전은 10년 넘게 걸리는 거대한 단일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찍어낸 모듈을 마치 레고처럼 조립해서 필요에 따라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입니다. 이런 SMR 시장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뉴스케일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죠.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겁니다. 뉴스케일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규제기관의 설계 인증을 받은 SMR 기업이에요.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점 효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핵심 기술인 보이저, VOY-GR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인데요. 77MW짜리 작은 모듈 하나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이걸 최대 12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총 924MW.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 원전과 맞먹는 규모의 발전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뉴스케일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케일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SMR 설계와 기술 라이센스를 팔고 엔지니어링과 운영을 지원하는 일종의 원자력계의 기술 공급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과연 이 청사진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과 성패의 열쇠는 지금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의 로파워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77MW짜리 모듈 6개를 설치해서 총 462MW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고요. 목표 가동 시점은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한번 보세요. 약 40억 달러. 미국 수출입은행이나 국제개발금융공사 같은 미국 정부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케일의 재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굴러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로파워 프로젝트는 뉴스케일의 기술이 진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고요. 이건 뭐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잔밋빛 전망 뒤에는 뉴스케일의 야심찬 계획을 위협하는 아주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마주한 리스크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억 6,450만 달러. 이게 2025년에 예상되는 순손실액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도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대부분 파트너십과 관련된 일회성 회계 비용 때문이라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증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로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최대 주주였던 플로우르의 이탈이죠. 2026년까지 모든 지분을 팔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건 그냥 돈을 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로우르는 뉴스케일의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를 책임지던 핵심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건설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뉴스케일에게 가장 필요한 건설 전문성이라는 핵심 파트가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은 이들이 처한 재무적 압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에서 첫 수익이 나오려면 빨라야 203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이 기나긴 수익 공백기를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뉴스케일의 약속과 위기, 그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SMR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서 뉴스케일이라는 특정 기업의 성공이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업의 성장과 개별 기업의 성공,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케일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는 더 이상 SMR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SMR 건설 능력, 즉 루마니아 프로젝트의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바로 그 공정률입니다. 결국 이 선구자가 마주한 마지막 시험대 앞에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뉴스케일은 혁신적인 기술 설계도를 실제로 돈을 버는 현실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로 저 루마니아의 건설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